제가 말씀드렸던 요실금 팬티. 그래서 이것도 상표 등록이 됐어요. 이름이 요실금지. 아, 왜 웃어요? 진심인데. 너무 잘 지었어요. 요실금지. 아이, 참.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아, 그것도 있어요. 더 웃긴 거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스티커 사진기를 하나 돌아. 인생 내 컷도 있는데 인생 컷도 있다. 그래서 인생 컷이라고 해서 그것도 등록됐어요. 아니, 웃을 일 아니에요. 나는 진짜 사업하려고 내가 상표 다 등록해놨는데. 같이 드세요? 아니면 식사 사드려야 되는데. 라면 3개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평소에 좀 드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이게 그때 이제 행사할 때 5개 사면 5개 더 주길래 그냥 사다가 놓고. 아니 배고플 생각 때- 안 하세요? 그냥 혼자 있으면, 이럴 때 일 있을 때는 그냥 가정은 있어요. 사모님이 안 기다리세요?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일한다라고 네. 하면.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배드민턴장 가서 8시 반까지 배드민턴 치고 일하고 갔다가 이제 집에 조금 일찍 가거나. 근데 토요일 날은 최대한 사업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런 게 가족 친밀감이라는 게 주말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최대한 시간 보내려고 하고. 물은 성까지. 이것도 개발자가 어쨌든 만든 거잖아요. 아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가 항상 거기에 딱 맞게끔 만든 거니까. 아 그게 제일 맛있다. 대학교는 어디 가셨어요? 고대 갔죠. 기계과 갔다가 전기전자로 해서 그대로 과만 바꿔가지고. 근데 운이 좋게도 그때 석사 무렵에 LG 필립스, 지금 디스플레이, 거기서 산학장학생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80만 원씩 받으면서, 아니 학부 때 등록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석사 가가지고 등록금을 내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운이 좋게도 얘네들을 과외를 좀 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돈은 많이 준대. 그래서 둘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과외비 보통 2, 3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둘 해서 세트로 150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다. 그 돈 모아서 학비 내고 나머지는 좀 제가 필요한 거 좀 쓰고 집에다도 갖다 주고. 취직은 그래서 처음에 무라타 쪽으로 했죠. 그래서 그 하이프를 만드는 그 초음파 관련된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런 거 주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이제 불러주셔서 연구하고, 그거 하다가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한 5년 반 박사 도네이션 해준다라고 하고 갔고,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코피가 한번 났는데 이제 코피가 이제 터졌는데 이제 코피가 안 멈추는 거죠. 출혈이 한번 이제 계속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막 지지고 했는데도 또 피 나고, 이제 뭐 전두엽 쪽에 조금 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개복해서 이거를 뭐 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황 보자라고 해서 뇌경색이나 그걸로 갈 뻔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제 검사해 보면 위험성은 있죠. 아직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술, 담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굳어지고 해서 괜찮아진 거죠. 근데 술은 사업하면서 끊었어요. 어떻게 사업하면서 사업 끊었어요? 시작할 때 끊었어요. 보통은 시작하면서 먹는데 모 회사에 이게 첫 발주가 돼서 납품을 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벌 그런 타이밍인데, 어쨌든 갔다가 뭐 고기도 사고 뭐 하고 이제 고맙다라고 해서 이제 샀는데 뭐 단란주점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11시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한 10시쯤 됐나? 기흥에서 나 가야 되니까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돈을 좀 많이 썼죠.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영업비 쓰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 뒤부터 나도 이렇게 하긴 싫고 저 나름대로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에 한해서 그 대표님이 됐던 신라호텔이나 하이아트 호텔에서 점심때 뷔페 먹고, 술 좋아하시면 와인 한 병 사드려봐야 30만 원인데 딴 데 가서 영업질 막 이렇게 하면 한 300만 원 돈씩 나가잖아요. 이게 낫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게, 그 뒤에 최대한 대리운전을 하든 뭘 하긴 해야 되지만 최대한 운전 핑계 대고 술 안 먹고, 대신에 저녁 때 최대한 막 이상하게 안 만나고, 대신에 이제 비즈니스 일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렇게 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저녁에 잘 식사만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고. 할 게 많잖아요. 제가 또 책임져야 될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죽었었어요. 대표님들이 사고도 나고 많이 죽는 걸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뭐 술 드시고 안전벨트 안 하고 가양대교 올라가다가 그 붐대 받아서 안전벨트 안 하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공장장이 노래방 갔다가 도우미를 만났는데 그 사모님인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생겼었고. 나름대로는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빨리 느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한 3, 4명 죽었어요. 회식을 해서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라는데 주차장 갔다가 거기서 차 세워놓고 잠깐 졸았는데 거기서 그냥 과로사로 죽고, 그리고 진급 안 된 건 좋은데 진급 안 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집에 올라가서 와이프랑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사고보다는 그런 류의 친구들이 사망한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이거 나도 손잡고 따라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몸이 그때 당시에 잠깐 아픈 게 어떤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일인데,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눈이 딱 뜬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10년 있으면 저 사람 위치가 되는데, 싹 보니까 별일 없는 건 아닌데 나 저러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면서 돈도 좀 벌고 좀 그럴 수 있을까, 그때 좀 한번 제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왔죠. 그래서 그냥 그때도 그게 인터넷에 막 검색해 보니까 마인드맵인가? 무슨 뭐 그거를 그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토요일 동안 그 마분지 큰 거 하나 꺼내놓고 그거를 쭉 그려봤더니 진짜 꽉 차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운동, 뭐 학교,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뭐 여행 가고 싶은데 뭐 막 쭉 적으니까 그 마인드맵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도 그 제자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뭐냐면, 진로를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럴 때 야, 네 이름 하나 3글자 딱 적어놓고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잘하는 운동,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걸 쭉 연결해 보면 그 그림들이 찾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 점에 있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밀어넣는구나. 네네. 그런 것들을 가까운 거는 좀 큰 구체적이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좀 큰 것들이고, 이게 나머지 있는 부분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로 쌓여지거든요. 그것부터 하나씩 지우면서 가면 요게 이제 원이 조금 작아지고 조금 작아지고, 또 때로는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네요. 예, 그거를 하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저희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거를 어린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뭐 이렇게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대학에서 애들 가르칠 때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없어요. MZ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조금만 인지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으면 그거 하나 그려보면은 되게 좀 진짜 해보고 싶은 것부터 찾아가더라고요. 대표님은 제일 끝에 어떤 게 써져 있었어요? 제일 큰 거는 솔직히 결론은 그거였어요. 1번이 건강이었어요. 제일 끝에 적혀 있는 게 건강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거랑 요즘에 중간 정도 와 있는 게 뭐였냐면, 그거는 이루어져서 지워놨는데 어디 나가서 밥을 먹을 때 가격 생각하지 않고 한번 먹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호텔에 가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가서 음식을 사 먹더라도 내가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얼마지,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그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조금 이룬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한 500대 정도 팔고서 접었는데, 이게 뭐? 3D 프린터예요. 3D 저...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바닥부터 쌓아져서 올라가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오. 완전 옛날 거라 좀 요란하긴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이거 코로나 때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파티클이라고, 여기도 이제 최두현 대표가 이렇게 2020년 5월 12일 날 형 1호기 탄생했어요 라고 해서 이제 파티클 제스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약재가 미스트식으로 분사되는 거.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게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시나 뭐 전동공구 파는 데에 배터리를 그냥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러키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여기에 이제 넣어서 딱 끼우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전동공구에 있는 거를 여기다 넣어서 쓸 수 있게끔 개발을 했던. 이건 좀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이것도. 얼마 정도? 코로나 때 꽤나 많이 팔았고, 수량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보드를 개발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해서 몇천 개씩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2019년도 코로나19잖아요. 그럼 20년도부터 20년도 5월 12일 날 처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빨리 만드셨네요. 네네. 그러면 한참 방역을 계속 이것 가지고 이걸로 많이 했죠. 이 회사는 대박 났겠네요,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대박 났는데 지금은 다른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철사업이 돼버렸네. 그리고 여기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전기장판의 컨트롤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품들 만들게 돼요.
기존 거랑 온도 조절 장치가 어떤 게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단가를 더 줄이거나 아니면 뭐 요소를 하나 더 넣어서 인체 감지 뭐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인체 감지 온도 조절은 뭐? 그 이제 저항값 같은 게 있어서 위에 사람이 있으면 온도 있는 게 조절이 되고 빠져나가면 온도가 감지 안 되게끔 하고. 그럼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네, 꺼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거는 독일 회사인가요? 요 안에 뭐냐면 이제 두유 제조기. 어.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냥 두유 맞아요. 제조기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해서 소음이나 이런 거 줄이려고 이렇게 만든. 아. 이거 쭉 내려가네요? 다시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한마디로 증기 같은 게 이제 나가 있어요.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 네네. 그런 부분도 줄이고 대신 이제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시장에서도 좀 니즈가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쉬리릭. 강아지들이 소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물이요? 대표님 이거 기계인데 물 닿아도 되는 거예요? 예, 돼요. 쉬리릭. 강아지, 예, 고양이, 예. 쉬리릭. 쌀 테면 싸봐. 쉬리릭. 이거는 제품이 이제 나와. 예, 제품은 이미 판매되고 있어요. 아, 이거 좋다. 이거는 이제 마이베프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제가 모터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 주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네. 너무 좋다, 이거. 판매하고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예. 이게 이거 왜 여기 있나요? 이거 뭐 취미생활이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안에 있는 부품 바꾸면서 개발 정도 하다가 뭐 더 개발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손톱 발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든 뭐 손가락이든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손톱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종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멸해 줄 수 있는 LED. 그래서 빛을 이렇게 또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발톱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균들을 좀 사멸시킬 수 있는 솔루션.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예요? 이게 주파수가 좀 다 다른데요. 하나는 살균시켜주고 하는 거랑 하나는 그 재생시켜주는 LED.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어서 이것도 그래도 마케팅 시장 안에서는 예, 물건을 많이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은근히 발톱 무좀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요실금 팬티. 원래 약간 수분을 머금긴 해야 되는데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 요 안쪽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를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전기 자극. 그 EMS랑 똑같은 거예요. 저주파 마사지기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예, 레깅스처럼 그냥 팬티처럼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자극이 가면 전기가 이제 가면 요 파트 있는 쪽으로 다 전기선이 연결돼 있어서 근육 있는 부분이랑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랑 엉덩이 쪽. 그러면 이제 대둔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케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주겠죠. 평소에 계속 케겔 운동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요거를 이제 작동시켰을 때요. 운동 겸 해서 네, 네. 도움을 받는 기계. 네, 맞아요. 그 근육 부분을 자극시켜서 좀 잘 지켜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상표 등록이 됐어요. 이름이 요실금지. 아, 왜 웃어요? 진심인데. 너무 잘 지어서. 예, 요실금지. 아이, 참.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그것도 있어요. 더 웃긴 거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우리 가축병원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분이 개가 딱 다 나으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사진 찍고 하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상표 등록을 하나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스티커 사진기를 하나 둬라. 인생 4컷도 있는데, 인생 개컷도 있다. 그래서 인생 개컷이라고 해서 그것도 등록됐어요. 네. 아니, 웃을 일 아니에요. 나는 진짜 사업하려고 내가 상표 다 등록해놨는데. 아니 너무 잘 지었는데 너무 찰떡 같아서. 그냥 딱 맞는 거죠. 예. 요실금지, 인생 개컷. 야 인생 개컷.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빨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빨 이렇게 수도 뺀 다음에 있어요? 빨아도 돼요. 나중에 이 기계 모듈만 분리되는 실제로 거. 이거 입고 나서 좋아지신 사례가 진짜 임상 실험을 해서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원래 이 회사가 돈이 돼서 딱 밀어주는 걸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판매가 그냥 개발만 딱 하고 요실금지. 여기 또 보물상사였어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이게 XR 관련된 안경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없나 봐요. 대충 이렇게 보면 배터리 표시 같은 게 잠깐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뭔가 있는데 네. 원래는 배터리가 지금 없어서 원래는 이게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자전거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떻게 가는지도 보이고 저는 이거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저희 장비 있는데 모니터로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있지만 저희가 뒤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 환경을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 눌러 뭐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고치기도 하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네네. 훨씬 더 원활하게 많은 네. 물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괴리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이거 말고 이거 근데 그거를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개발을 초기에 할 때 RFP라고 해서 리퀘스트 포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요청사항을 그걸로 받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 20번까지 하면은 그걸 하나씩 같이 지우죠.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습관화가 됐고 최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해요. 그거에 입각해서 무조건 개발을 하는군요. 네네. 이걸 만들 때 물리적으로 여기서는 이 디자인을 원하는데 이 디자인으로 가면 물리적으로 뭔가가 효율적이지 않거나 네네. 뭔가 그런 부분이 부딪힐 때도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의견은 주지만 제가 그걸 함부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삼성이나 LG라는 회사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떨 때는 LG의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좋아서 그거에 대한 기구적인 디자인을 먼저 잡고 안에 있는 회로를 구성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뭐 S사 같은 경우는 안에 회로나 이런 거를 먼저 구성해 놓고 바깥에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달라요. 디자인 컨셉을 먼저 잡아놓고 그 안에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또 그대로 해주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사이드나 기능 있는 건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나중에 크게 잡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요즘에는 D2C 제품 디자인이 좀 생명인 것 같고 거기에 좀 치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제 생각도 좀 넣어주면 좋은데 그게 또 바뀔 때도 있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거는 기능적인 거나 이런 건 제 생각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시대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해주고 자기네가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막 그걸 욕심낸다고 막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다 투자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대신 오히려 좀 배우는 부분이 좀 더 많죠. 예, 여기가 이제 원래 알모 회사 거 그거 이제 음식물 처리기인데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미생물 있는 것도 넣어서 바꿔보고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아까 센서 있듯이 공기질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속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죠.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커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만드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되면 딱 디자인 돼서 이것도 꽤나 팔았어요. 이도 현재 판매되는 거. 대표님이 그래도 좀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이것도 처음에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서 디자인이 보이게끔 만들고 이 뒤에 요 핵심적인 요인이 이렇게 보면 필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6개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많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공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아예 직접 해가지고 다 필터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쪽으로 쭉 들어오는 공기가 위로 뿜어지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필터죠. 이거 보고 딱 좋은 게 뭐였냐면 이게 보통 공기청정기 오픈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먼지가 쌓이는 아이러니함이 있더라고요. 작동을 안 할 때 이게 덮개가 있으니까 먼지 안 쌓이고 약간 이런 그런 건 좋네요. 그 아이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홍길동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아이가 그렸던 그림을 제가 여기다 넣어주고 상표에 대한 부분을 아이랑 저랑 같이 갖고 아이가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득수 팔리는 거에 대한 수익금을 100원이든 150원이든 넣어서 했는데 1학년 들어갔을 때 장학금 정도 줄 정도의 돈은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변리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뭐 상속이 이런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뭐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했을 때 그걸 상표화 시키면 또 재밌는 이슈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나? 이거라고 해서 이것도 이거라는 소독수 그 다음에 저거라는 소독기. 그래서 사장님 이거 적어 주세요. 그럼 그래서 이것도 상표 등록이 됐어요. 이거 저거 저거 전공의 분야를 뛰어넘어서 잡학 지식이 더 많아야지 되는 기술 개발도 있고 때로는 트렌드도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럼 이거는 다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회사 관련된 거를 정부 관련돼서 사업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IP,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거를 차별성 있게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화하고, 그 다음에 정부 과제도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시장이나 마케팅을 좀 빼놓더라도 R&D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갔던 것 같고, 그때마다 그 시장에 대한 것도 계속 레포팅하거나 공부하고,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 지금 R&D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뭐 심사도 가기도 하지만 업체도 만나면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량이 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공부해 가면서 또 느끼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 가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품이 있으면 검토하고 뜯어보고, 아, 이런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네? 뭐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걸 좀 좋아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힘드세요? 요즘에는 조금 벅차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트렌드가 피부 미용기기 시장 쪽으로 약간 치우치긴 한 것 같은데,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 보여드렸던 안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힘이 다니까 해이죠. 저도 원래 한 55세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서 내가 개발했던 놨던 그런 제품들이 해외에 많이 팔리게 되면 그거나 해줄 겸 밥 얻어 먹으러 다닐 겸 여행 가는 게 솔직히 제 목표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제품 있는 거 좀 뜯어보고 아니면 개발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할 것 같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랬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는 할 수 있었다.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지원이나 신규 뭐 창업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 가도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약간 중국은 트렌드가 바뀌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시는 뭐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7년 미만의 기업이었을 때 그런 거를 최대한 좀 활용하시고 인건비나 아니면 제품 개발비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도 받으시고 중진공, 중기부 뭐 관련된 다른 뭐 소상공인 관련된 뭐 사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되, 제가 만약에 그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이제 IP,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를 먼저 잘 확보하거나 출원을 하신 다음에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만들었을 때가 좀 나한테 도움이 될지도 보고, 그리고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랑의 진행하면서의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제품 개발하시거나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는 초기에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대전에 있을 때는 과학기술부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회사가 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중진공에서 큰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중진공에서는 그 창업 사관학교 7기하고 9기를 했었었고요. 그러세요? 네네. 7기는 안산에서 9기는 천안에서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리니어 모터도 만들고 우측 치아 가공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모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해서 개발해서 제품도 만들고 실제 판매도 좀 했었고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가장 기반 사업이 됐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네. 국제 발명대회 서울에서 하거든요, 매년. 거기서 그때 여명 808 만든 대표님이랑 같이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저의 어떤 나름의 뒤안길에 숨어 있을 뻔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또 이렇게 꺼내서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저도 다 제품 하나하나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추억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좀 젊은 분이 보고 계신다면 저는 언어를 좀 공부하시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를 외국 적인 그런 것도 언어적으로도 하시면서 해외에 대한 어떤 견문도 넓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꿈이 없거나 내가 이상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맵 같은 거를 한번 그리셔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겁내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그려가시면 나의 진짜 최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한번 하시면서 본인을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장점으로 만들어서 또 승화시키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나이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그 기회에 맞는 어떤 것들이 많이 찾아질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충실했고 현재에도 충실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충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입니다. 저는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많이 만드냐면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리니어 모터라고 해서 회전하는 모터가 아니라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터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라인이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스피커 솔루션인데 초음파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발진을 시작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타깃 지점에 어떤 벌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해 동물이나 유해 곤충들을 갖다가 퇴치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관련된 스피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오모로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모바일 로봇이라고 해서 이거 시더 팔로잉 센서가 있어가지고 팔로잉을 한 다음에 각도를 이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방향에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모터가 구동되면서 이에 대한 지향성이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실제 저희가 와디즈 펀딩이나 그런 제품 솔루션으로 써서 이렇게 캐리어 로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RF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조정을 했을 때 움직이는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번 구동하는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원을 넣고서 이에 대해서 통신을 한 다음에 통신이 연결된 상태가 되면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캐리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컨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조정이 가능하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써서 요즘에 한참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까 캠핑을 많이 가시는데 캠핑 가실 때 이렇게 짐을 써서 캐리어. 손으로 끌지 않고 무게가 무거운 것도 한 60kg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로 쓰실 수 있는 캐리어 로봇. 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집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를 이용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팔로잉이 될 수 있게끔 선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오거나 아니면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게 셀카라서 잘 안 찍히긴 하는데 이렇게 적은 힘으로 이렇게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모로봇의 캐리어 시스템까지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뭐 다양하게 듀얼 마이크 노래방이라든지 관련된 화장품, 그 다음에 오븐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듀얼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이러한 도킹 배터리도 있어가지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거나 그랬을 때 내부에 충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대학생 대표님과 같이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멜랑뜨아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논산에서 보게 되면 지역에 관련돼서 딸기 농가들이 꽤나 있는데 딸기에 대한 성분이 과연 우리가 입술이나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멜랑뜨아라는 약간 프랑스 이름을 그런 제품의 이름으로 쓰게 됐고요. 제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부에 거울도 있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도 돼 있고 안쪽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딸기에 대한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입과 치, 얼굴에도 바를 수 있는 이렇게 화장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파운데이션 이 들어가서 이 화장품 하나만으로도 얼굴이나 입술이나 화장품을 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디자인이 이쁜 멜랑뜨아 제품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고속 선풍기 첸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파워 이런 선풍기도 개발을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파워를 주게 되면 내부에 있는 그 전류나 이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관련된 선풍기로서 고속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명대 상도 받았었고요. 다양한 상들도 있고 최근에 글로벌 아이디어 우수상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